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블라우스, 원피스 이런 건데 여기 목에 프릴이 달렸지만 제가 목이 짧은 관계로 티가 좀 나지 않는데 이건 제가 옛날에 만든 거예요. 요거 이렇게 소매를 뽕긋하게 주름 잡아서 제가 만든 건데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요거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패턴을 이제 블로그에다 공유를 한 것 같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만든 건데 여기 체크 무늬가 보면 볼수록 눈이 아파요. 이렇게 눈갱이라고 하나? 그래서 눈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잘 안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하면서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어가지고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오늘은 커트지에다가 자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커트지가 뭐냐면은 원단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 무늬가 연속된 무늬 이런 거 말고 어떤 그림 모티브 하나를 인쇄해서 이제 그거를 쓰는 건데요. 저는 오늘 삼식이 원단에서 나온 커트지를 가지고 한번 자수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쁜 그림이 있는 게 감성 터지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4가지가 인쇄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꽃다발 하나 있고 여기 이 그림하고 이렇게 화병 이렇게 4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게 한마 크기거든요. 한마 크기 안에 4가지 그림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리개로도 좋고요. 요즘에 패브릭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핀을 꽂아서 장식에 많이 쓰세요. 자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그림대로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되고 저는 여기다가 자수를 놔볼게요. 다른 그림은 너무 커가지고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자수를 해볼게요. 자수를 하든 자수를 하지 않든 이 원단 이 그림 부분만 잘라가지고 캔버스 액자에다가 씌우셔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기 옆에 잘라가지고 그냥 시침핀으로 딱 벽지에 꽂아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가랜드를 만드셔도 돼요. 막대기에다 이제 끼워가지고 이제 감성 터지게 하려면은 공원 가서 막대기 부러진 거 있거든요. 그거 주워 끼우시면 돼요. 자, 이제 자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수를 시작할 건데 저는 일단 그냥 하지 않고 뒷면에다가 실크 심지를 붙였어요. 이렇게 다리미로 붙이고 시작하시고 다리미로 붙이기 전에 일단 이 스노울 원단을 선세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미 선세탁을 마치고 이렇게 뒷면에다가 실크 심지를 붙였습니다. 실크 심지를 붙이는 이유는 일단은 천이 덜 울어요. 기성복에 보면은 단추가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다 안쪽에 실크 심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바늘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게 좀 너덜너덜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크 심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게 흰색 원단이면 뒤쪽에 실 지나가는 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크 심지를 붙이면 좀 덜해요. 자, 이제 꽃을 먼저 수놓을 건데 제일 왼쪽에 있는 꽃입니다. 일단은 실은 제가 4가닥을 사용했고 580번 솔직히 실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은 꽃받침부터 시작할게요. 여기는 세틴 스티치를 할 건데 그냥 빈칸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스티치합니다. 실이 두껍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표현은 안 되지만 일단은 이 그림이 큰 편이에요. 그림이 크면 실도 두껍게. 여기 한쪽 끝으로 바늘구멍이 너무 모이지 않도록 여기는 짧고 그 다음에 길게 이런 식으로 수놓아줍니다. 여기 꽃받침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제가 백스티치를 할 거예요. 여기 한 땀 지나서 나와가지고 여기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일자로 한 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 바늘구멍에서 한 땀 지나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첫 스티치 바늘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박음질 방법하고 똑같죠? 수놓을 때 말고 요즘 애들이 가사를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가사 시간, 가정 시간 때 배웠던 박음질 있잖아요? 이렇게 박음질로 그러니까 백스티치로 줄기를 수놓습니다. 한 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 주세요. 자, 이제 줄기를 다 채웠고 이파리를 채울 차례인데 여기는 제가 번 스티치를 해볼게요. 지금 선이 약간 불분명하니까 제가 표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볼펜이 아니고 열펜이에요. 열에 지워지는 펜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려주고 번 스티치는 그냥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3쌍씩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 한 땀 수놓고 왼쪽 사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선 자, 이렇게가 한 세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게 두 번째 번 스티치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가운데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땀 만들어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파리를 수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이파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채웁니다. 자, 이제는 꽃을 수놓을 건데 여기도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주고 수놓을 방향선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방사형으로 바깥에 넓고 안쪽으로는 좁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 꽃잎에 둥근 외곽선을 따라서 백스티치 합니다. 그린 선 바로 안쪽에다가 스티치를 할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3836 세 가닥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따라서 백스티치를 했고 이제 가운데부터 세틴 스티치를 할 건데요. 이렇게 선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백스티치 한 곳 바로 바깥에서 바늘을 꺼내서 안쪽을 향해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을 잘 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먼저 채울게요. 이쪽이 넓고 이 안쪽이 좁기 때문에 여기다가 땀 길이를 똑같이 이렇게 하면 바늘땀이 굉장히 모이거든요. 그래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땀보다 아주 약간 짧게, 그러니까 이 끝에 오지 마시고 약간 짧게 스티치합니다. 첫 단보다 약간 짧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처음 단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으세요. 그럼 이 짧은 끝이 숨겨지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넓히시는 거예요. 자, 숨겨졌고, 그 다음에 이전 단보다 약간 짧게 살짝 안으로 숨기듯이 이렇게 세틴 스티치를 하고, 조금 짧죠? 이제는 그 다음 땀으로 숨길 차례예요. 나와서 이 끝까지 바늘을 넣어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각도를 벌려가면서 스티치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꽃을 완성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병을 수놓을 건데 여기는 스템 스티치를 할 거예요. 미리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스템 스티치가 아니라 실을 더 많이 겹쳐서 굵은 스템 스티치로 수놓아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왼쪽 끝에서 바늘을 꺼낸 다음에 제가 실은 지금 4가닥을 꼈어요. 이 실은 3363번. 그리고 짙은 색 실은 520번입니다. 저 왼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한 땀 만들어주고 다시 처음 나왔던 자리로 바늘을 꺼내줍니다. 이렇게. 처음 나왔던 자리로 바늘을 꺼내주고 왼쪽으로 실을 완전히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땀 지나서 바늘을 넣고 원래 일반적인 스템 스티치는 처음 스티치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을 더 겹치기 위해서 여기 첫 스티치 한 3분의 1 지점 이렇게 겹치게 이 바늘구멍보다 왼쪽으로 지나서 바늘을 꺼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 땀 지나서 처음 스티치 이 이전 스티치 바늘구멍 말고 좀 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바늘을 꺼내줍니다. 이렇게 수놓으면은 스티치 길이 한 3분의 2 정도 겹쳐요. 원래는 반씩 겹치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겹쳐서 선이 좀 더 두껍게 표현이 됩니다. 계속 동작을 반복하세요. 반대로 스템 스티치를 얇게 하려면 여기 이전 스티치 바늘구멍보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반보다 덜 겹치겠죠? 그럼 선이 얇게 표현돼요. 이 스티치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은 점점 스템 스티치가 세틴 스티치처럼 변해요. 그래서 작은 잎 같은 거 수놓을 때 그냥 스템 스티치를 하는데 이렇게 굵게 스티치를 하면은 세틴 스티치 비슷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해보시면 알아요. 자, 이런 식으로 3분의 2 정도 스티치끼리 겹치게 수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병 입구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가지가 얇아지죠. 그때는 일반적인 스템 스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겹치는 길이를 좁게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끝쪽으로 가서는 반씩 겹치는 일반적인 스템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자, 이렇게 잎의 끝쪽을 향해서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스템 스티치를 하세요. 이렇게 한 땀 지나서 바늘 넣고 이전 땀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티치가 반 땀씩 겹치게 돼요. 자, 옆에 제가 미리 해놓은 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왼쪽이 굵은 스템 스티치고 이 오른쪽이 보통 스템 스티치예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굵었다가 점차 얇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놓으시면 돼요. 이쪽도. 자, 이렇게 줄기를 다 수놓았고요. 작은 이파리를 수놓을 건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세틴 스티치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시작하고요. 양쪽을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잎을 하나하나 채워가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병을 수놓을 차례인데 여기에는 3362번 세 가닥을 사용하겠습니다. 전에 사용했던 실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색깔을 많이 갖고 계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쓰실수록 좋죠. 자, 먼저 세 가닥을 바늘에다가 끼운 다음에 여기는 스플릿 스티치를 할 거예요. 왼쪽 끝에서 나와서 자, 이렇게 한 땀 오른쪽으로 지나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처음 이렇게 만든 땀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를 바늘로 이렇게 뚫고 나오게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첫 땀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다음 땀 수놓을 실이 나왔죠? 이렇게 땀을 가르면서 진행한다고 해서 스플릿 스티치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여기 바늘구멍에서 한 땀 지나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으세요. 그럼 두 번째 땀이 생겼죠? 여기 두 번째 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로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실을 가르면서. 자수실이 짝수면은 정확하게 실을 반씩 가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세 가닥을 사용했으니까 그냥 감으로 이렇게 중간 정도 된다 싶으면 이렇게 갈라주시면 돼요. 또 오른쪽으로 한 땀 지나서. 이렇게 중간을 가르면서 나옵니다. 계속 끝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까지 수놓으시면 되고 잘 보시면은 이게 체인 스티치랑 조금 닮았어요. 근데 체인 스티치보다 좀 더 납작하고 평평한 느낌이거든요. 스플릿 스티치는 이렇게 선을 수놓을 때도 좋지만 면을 채울 때
약간 어정쩡할 때 어정쩡한 도형, 그러니까 어정쩡한 이게 도안을 이렇게 간단하게 수놓을 때 사용하시면 아주 편해요. 어정쩡하다고 해서 욕하시려나? 되게 자주 사용하는 스티치고요.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상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수책에 보시면은 아오키 카즈코라고 일본 작가가 있어요. 보면은 흔하게 이 도형을 채울 때 스플릿 스티치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 이제 끝까지 왔고 꽃받침은 그냥 세틴 스티치로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이게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이트 스티치 몇 개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꽃받침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파리도 스플릿 스티치를 할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긴 곳은 스플릿 스티치 2땀 정도 해주시고 좁은 데는 그냥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스플릿 스티치로 면을 채우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세틴 스티치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이 꽃은 제가 아까 수놓았던 그 보라색 꽃 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꽃을 수놓을 때처럼 세틴 스티치로 수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병인데 여기는 줄기는 백스티치하고 이파리는 세틴 스티치를 했어요. 580 4가닥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꽃은 제가 베리에이션선을 준비했는데요. 4110번 3가닥을 꼈어요. 여기는 어떤 스티치로 할 거냐면은 동그랗게 매듭이 생기는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을 빼주고요. 이게 바늘대에다가 같은 방향으로 한 번, 2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자리에서 살짝 옆으로 가서, 근데 너무 많이 가시면 안 돼요. 꼬랑지가 길게 생기거든요. 전체 매듭보다 아주 약간 작게, 여기 섬유올 뭐 2개, 3개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1개? 이렇게 실을 왼손으로 잡아당겨서 이 감은 거를 천에 바짝 붙이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천 뒤편으로 바늘을 당깁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매듭이 생겼죠? 이게 프렌치 노트 스티치예요. 다시 한번 나와서 2번 감고 살짝 옆으로 가서 바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감을 때 주의할 사항은 3번 이상 감지 마세요. 3번 이상 감으면은 이게 매듭이 원래 동그래야 되는데 타원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늘에 감는 건 3번까지만 감고, 그러니까 최대 3번이에요. 한 번에서 3번 사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매듭을 크게 만들고 싶으시면은 바늘에다가 실을 더 끼우시면 돼요. 몇 가닥씩 더 쓰거나 아예 두꺼운 실을 쓰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이런 데를 채우려면은
일단 외곽선 먼저 이렇게 선을 그리듯이 쭉 수놓고 그 다음에 안쪽을 채워주세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감아봤어요. 이렇게 매듭으로 이 꽃 전체를 채워주세요. 이제 마지막 화병을 수놓을 차례인데요. 줄기는 아까 했었던 굵은 스템 스티치를 하고 여기는 세틴 스티치, 첫 번째 병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백 스티치 해주고 여기를 세틴 스티치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잎사귀는 제가 플라이 스티치 리프를 할 건데요. 잎사귀 끝에서 바늘을 꺼내서 3분의 반 정도 내려와서 잎의 가운데로 바늘을 넣으세요. 그럼 가운데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자리 약간 왼쪽으로 잎의 외곽선을 따라서 바늘을 꺼내세요. 플라이 스티치를 할 건데요. 이제 오른쪽 외곽선으로 바늘을 넣고 실은 완전히 당기지 말고 이렇게 느슨하게 두세요. 이 상태에서 처음 했던 스트레이트 스티치 바로 밑에 있는 바늘구멍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은 조여지겠죠. 이렇게 V자 모양의 스티치가 생겼죠. 그리고 살짝 아래로 가서 바늘을 넣으면은 플라이 스티치가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플라이 스티치를 촘촘하게 수놓아주시면 돼요. 이게 플라이 스티치 리프입니다. 이렇게 당길 때 위에 살짝 올렸다가 내리면은 실이 완전히 바짝 당겨져요. 이렇게 바늘을 넣고 여기가 지금 직선으로 떨어지는데 이럴 때는 여기 좀 옆으로 가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더 해주세요. 그럼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수놓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잎사귀를 채우고 그 다음에 꽃잎을 수놓으시면 됩니다.